네, 안녕하세요. 유유키 아트 디자인입니다. 자, 와이드 앵글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클로즈업으로 전환되는 환상적인 카메라 샷의 이 연출 효과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자, 이런 영상 역시 미드저니와 나노바나나의 찰떡 같은 조합으로 기존에 제작하기 힘들었던 AI 영상을 보다 더 쉽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AI 영상 제작 활용 꿀팁 2편 카메라 샷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의 영상을 만들 때 영상의 한 프레임이나 그 화면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구성 요소는 크게 카메라의 구도, 그다음에 앵글, 화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도는 화면 안에서 피사체에 어떻게 조화롭게 배치할 건지 그 전체적인 짜임새를 말하는 거고요. 앵글은 피사체와 카메라 사이에 이런 수직적인 각도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자, 화각은 이 카메라 렌즈가 담을 수 있는 그 시야의 범위, 즉 얼마나 좁거나 넓은 그런 장면을 담을 수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디테일한 컨트롤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영상의 전체 연출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요소들을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컨트롤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단순히 줌인 하나를 구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포커싱을 두고 줌인을 할 것인지, 상반신까지 줌인을 할 건지, 얼굴까지 줌인을 할 건지, 이런 등등 생각보다 구체적인 묘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한 장면을 디테일하게 프롬프팅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자, 이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텍스트 프롬프트보다 내가 딱 구상했던 그 구도, 앵글, 화각 이렇게 다 이루어진 그 화면의 프레임 이미지를 직접 만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이전 시간에 영상의 시작이 될 여기 보시는 이 스타팅 프레임 이미지, 그 다음에 영상의 마지막이 되는 이 엔딩 프레임 이미지, 이런 식으로 각각 이 프레임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프레임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까요? 자, 바로 이 부분을 나노바나나의 뛰어난 일괄성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다시, 자, 여기 이 예시를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정말 화려한 카메라 워크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 와이드한 앵글의 전경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마지막은 점점점 줌인이 되면서 엘프 소녀의 이렇게 눈으로 극단적인 클로즈업 줌인으로 이런 환상적인 연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정도의 극단적인 화면 전환은 일반적인 카메라 기술로 만들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숲 전체 전경을 보여주는 와이드 풀샷의 첫 프레임과 그다음에 곧바로 이 클로즈업으로 확대되는 이 소녀의 눈, 이 마지막 엔딩 프레임, 이 두 프레임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죠. 와이드 앵글과 극단적인 클로즈업,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두 샷도 부드럽게 이어지는 전환으로 꽤 잘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프레임 이미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 곧 영상을 잘 만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나노바나나에서 캐릭터 일괄성의 힘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스타팅 프레임의 와이드 앵글 풀샷, 이 설경의 숲속 한가운데 활시를 당기고 있는 이 엘프 소녀의 모습을 담은 이런 풀샷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엘프 소녀의 눈을 향한 이런 클로즈업 샷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이미지들은 처음부터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과정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영상의 주인공, 영상에는 항상 주인공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스타팅 엔딩 프레임에서는 이 주인공의 얼굴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스타팅 프레임의 이 전체 풀샷에서는 이 피사체의 인물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주인공의 얼굴을 파악할 수가 없죠. 인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엔딩 프레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만 보이는 얼굴이라 전체 이 인물에 대한 얼굴 인식이 어려운 상태죠. 즉, 이 두 개의 프레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근간이 되는 이미지가 먼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보통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체인 주인공이 어떤 영상이든 다 있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제가 이 백발의 엘프 소녀가 주인공이길 원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인공 엘프 소녀는 현재 얼굴만 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씬이죠. 이 설경 숲 한가운데서 활을 쏘는 이런 씬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이 화면이 없어요. 이 캐릭터에 대한 그런 화면이 없습니다. 그런 연출을 하는 캐릭터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경, 숲의 배경을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배경과 이 캐릭터 얼굴을 또 같이 인지할 수 있는 적당히 또 얼굴이 노출된 이런 이미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연출하고 싶은 모습은 이 주인공의 모습은 맞지만 이 얼굴을 유지한 채 활을 쏘는 모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 얼굴 상태에 그대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활을 쏘고 있는 이 모습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씬을 만들 수 있는 이 프레임 이미지가 별도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프레임 이미지가 있어야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상에서 쓰일 수 있었던 이런 스타팅 이미지 프레임, 그다음에 엔딩 프레임 이미지를 이 이미지를 통해서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영상에서는 지금 적당하게 배경 설정도 지금 어느 정도 보이고 있고 활 쏘는 자세도 취하고 있고 눈도 다 잘 보이죠. 그리고 이 중요한 건 이 캐릭터의 얼굴 일관성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충족하는 이미지예요. 자, 그리고 이 이미지를 또 생성하기 위해서 뭐 나노바나나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전체적인 키 비주얼 이미지 생성 능력은 미드저니가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나노바나나는 아직 이 때깔 좋은 그런 키 비주얼 생성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영상의 전체적인 톤이나 이런 퀄리티를 결정짓는 중요한 키 비주얼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나노바나나보다는 미드저니에서 생성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주인공으로 설정을 했던 이 엘프 소녀의 이미지, 이 참조 이미지를 가지고 그대로 옴니 레퍼런스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관성을 미드저니에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옴니 레퍼런스를 통해서 얼굴의 일관성을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이 배경과 이 전체 포즈 자체도 프롬프트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스노우 포레스트 전체의 이 설경의 숲 그리고 활을 쏘는 이 자세 다 요청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배경도 보이고 전체적인 이 상황 설정, 활을 쏘는 이 씬의 설정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중간에 키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노바나나로 시작을 할 차례죠. 일단 저는 간단하게 구글 제미나이에서 진행을 했고요. 방금 제작했던 이 중간 키 이미지 이걸 가지고 이 씬의 와이드 앵글 풀샷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말한 대로 지금 더 멀리 줌아웃해서 전신이 다 나오는 풀샷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한 번 더 이렇게 설경 숲속 한가운데서 활을 겨누는 백발의 엘프 소녀 장면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씬에 대한 설명도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나왔는데 다 좋은데 지금 보시면 얼굴이 지금 여기가 활이면 얼굴이 이 활의 우측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이미지는 얼굴 위치가 활 가운데 있어서 지금 나중에 얼굴로 클로즈업을 할 때 활이 방해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방향성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일한 위치에서 피사체의 이 광각 설정 샷을 다시 요청을 했고 이 전체 배경을 어느 정도 화각에 담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치적으로 24, 28, 다시 24에서 28mm 룩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히 표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잘 나오게 하도록 이렇게 프레임 안에 담아달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동일한 배경, 동일한 색상, 포즈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는 좀 더 만족할 만한 이런 풀샷이 나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만족할 만한 그런 풀샷이 잘 나왔습니다. 이번엔 활과 얼굴의 위치도 아까 그 원본 이미지와도 비슷하게 잘 나왔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와이드한 앵글이나 아니면 카메라 앵글 각도까지 만약에 변경을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나노바나나에서 뭐 더 와이드하고 하이 앵글로 바꿔줘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이런 식의 좀 더 하이 앵글의 다양한 각도의 이런 앵글 샷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기획하셨던 의도대로 다양한 앵글과 샷을 요청을 해서 나노바나나에서 계속 만들어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이 앵글 샷을 요청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좀 더 하이 앵글 샷 그리고 조금 더 와이드한 이미지로 뽑아달라고 해서 더 이렇게 카메라가 뒤로 줌아웃 되는 효과의 그런 하이 앵글 샷이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엔딩 프레임을 눈으로 클로즈 확대되는 프레임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역시 중간에 키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 소녀의 오른쪽 눈동자 매크로 줌 화면을 만들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애매하게 눈이라고 하면 양쪽 눈이 다 해당될 수도 있고 다시
자, 그런데 이제 결과는 이렇게 오른쪽 눈동자로 포커싱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이쪽 왼쪽 눈도 같이 걸려서 나오고 있죠. 요건 제가 원하던 연출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눈동자에 더 가까운 매크로샷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좀 더 줌인이 된 클로즈업이 된 이런 눈만 딱 보이는 이미지로 다시 생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아무리 나노바나나가 뛰어나다고 해도 이렇게 또 한 번에 원하는 결과값이 미세하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자, 이때마다 계속 좀 더 몇 번 반복해 보시면서 좀 더 이 연출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재요청하시면 웬만한 부분은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첫 스타트 프레임과 엔딩 프레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죠. 각자의 이 프레임 영역에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돼요. 미드저니에서. 그 상태에서 프롬프트는 뭐 비교적 그냥 간단하게 썼습니다. 카메라 퀵클리 줌인, 조금 더 빠른 줌인을 원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자, 그 결과 나온 영상을 보면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보시죠. 이렇게 전체 풀샷에서 눈동자까지 정말 극단적인 이런 화면 전환 잘 이루어졌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 놓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주인공 캐릭터 이 얼굴에 대한 일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기획은 이 캐릭터가, 이 소녀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얼굴이 제가 의도한 바랑 좀 다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에 좀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지금 귀가 이렇게 엘프 귀가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이상한 뿔 같은 게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던 거는 처음에 이렇게 스타트 엔딩 프레임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얼굴이 너무 작고 여기는 눈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설정하고 싶은 캐릭터에 대한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이미지 가지고만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 줌이나 이런 클로즈업은 제대로 될지 모르지만 얼굴에 대한 일관성 부분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상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된 스토리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가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만약에 주인공이 매번 씬마다 다르게 나온다면 여러분도 그 영화를 보지 않겠죠. 그거랑 같습니다. 반드시 영상 속의 캐릭터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필수 항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은 중간에 주인공 캐릭터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프레임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전에 나노바나나에서 풀샷과 이런 눈동자 이 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요 중간에 키프레임 이미지를 하나 또 만들었죠. 이 이미지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영상을 만드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이미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얼굴에 대한 일관성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배경, 포즈까지 다 일괄적으로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키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다시 만드셔야 돼요. 물론 이 이미지에서는 지금 이 주인공으로 설정한 이 인물이 반영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활 쏘는 포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가려져 있어서 얼굴이 완벽하게 노출은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더 정확한 주인공 캐릭터 얼굴의 일관성을 원하신다면 뭐 이런 식으로 얼굴이 온전히 다 나오는 이미지로 다시 뽑으셔서 세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 저는 뭐 이 정도만 나와도 충분해서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최종 결과로는 요 와이드 풀샷에서 눈동자로 클로즈업 된 그런 영상이 원래 기획한 영상이지만 이 주인공으로 설정한 캐릭터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요 프레임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스타팅 프레임에 똑같이 풀샷 이미지를 넣고 이 엔딩에는 이번에 이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도 딱 여기까지, 엔딩 프레임 딱 여기까지만 줌인을 해주겠죠. 자, 근데 보시면 줌인이 되면서 이렇게 내가 설정한 캐릭터의 얼굴을 제대로 이번엔 보여주죠. 이렇게 온전하게 캐릭터 얼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을 쏘는 엘프 소녀 그 주인공 캐릭터 얼굴이 잘 노출되게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이 모션 설정에 대한 차이점인데요. 이 하이 모션으로 생성한 결과와 로우 모션으로 생성한 결과가 이 결과값이 조금 다릅니다. 자, 모든 지금 프롬프트나 키프레임은 다 똑같아요. 지금 모션에 대한 옵션만 좀 다른데 하이 모션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아까 그게 하이 모션이었고요. 지금 이 로우 모션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팔을 내리거나 하지 않아요. 지금 처음에 이 키프레임에서 있던 이미지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줌인이 될 때까지 변환이 없어요. 하지만 얘는 이 줌인이 되는 과정에서 캐릭터가 이렇게 저렇게도 움직이기도 하고 얼굴도 보여주고 모션이 좀 더 많죠. 확실히 하이 모션으로 하시면 좀 더 움직임이 역동적이고 모션이 더 많아져요. 로우는 반대로 이렇게 좀 고정되어 있는 모션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죠.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이 모션과 로우 모션도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원하는 의도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내가 원래 의도한 쪽이 맞는 영상으로 모션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 로우 모션과 하이 모션에도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시를 들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스타팅, 엔딩 프레임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들었던 이 영상을 가지고 그 다음 엔딩 프레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이 눈동자로 클로즈업 되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엔딩 프레임에 이 눈동자 확대된 이 프레임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익스펜드 비디오라고 돼 있죠. 아까 만들었던 첫 번째 영상을 가지고 확장을 해가면 됩니다. 자, 아까 이런 식으로 1차로 만들었던 이 영상에서 확장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확장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이 영상이 지금 딱 5초 정도로 이렇게 짧은데 뒤에 나오는 영상을 이어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장 기능입니다. 다시 그래서 여기에 익스텐드 비디오가 있어요. 옵션이 있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익스텐드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동 모드란 뜻이에요. 여기는 오토고 확장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할 건지 수동으로 할 건지 만약에 프롬프트를 변경을 해서 좀 디테일하게 수정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익스펜드 매뉴얼리를 누르시는 게 맞아요. 수동 모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비디오가 익스펜드 비디오가 처음 시작 프레임이 이 익스펜드 비디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엔딩 프레임에 원래 처음처럼 이렇게 눈동자로 줌인되는 그 효과를 만들기 위한 그 키프레임 이미지, 이 눈동자 이미지를 엔딩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 주시면 돼요. 다시 그리고 여기서 생성을 눌러서 영상을 만들게 되면 아까 여기 상반신까지 이런 식으로 됐던 영상에서 이어서 추가로 이 상태에서 다시 더 클로즈업 줌인이 되면서 눈동자, 이 엔딩 프레임 이미지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줌인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프레임이 이렇게 중간에 끊겨져 있죠. 다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비디오가 확장이 된 거예요. 자, 미드저니 비디오에서는 이렇게 익스펜드 비디오를 통해서 연달아서 영상을 연결시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풀샷에서 눈동자, 이 극단적인 클로즈업까지 되는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래도 클로즈업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만 여기서 제가 맨 처음에 완성본을 보여드린 영상과 방금 이 만든 영상에 좀 다른 점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직접 제가 이제 이 원본과 후보정을 좀 했던 처음에 보였던 이 두 개의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분명히 같은 영상이에요. 근데 느낌이 좀 다르죠? 자, 후보정을 통해서 속도에 대한 약간의 편집을 했어요. 지금 우측이 그런 후보정을 거친 상태인데 이렇게 스피드 램핑이라고 하는 후보정을 통해서 속도만 살짝 이렇게 조정을 해줘도 결과로 보면 좀 더 이렇게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이런 연출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런 AI 영상의 후보정은 별도의 영상 편집 툴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일단 이 캡컷 영상 편집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캡컷에서도 충분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속도를 조절하는 스피드 램핑 트랜지션 효과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캡컷에서 미드저니 비디오에서 만들어 최종 그 AI 영상 원본을 가져오셔야 되겠죠. 여기 가져오기를 통해서 파일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영상을 드래그 다시 여기 타임라인 공간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일단 아까 그 원본의 영상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속도가 원본 그대로 이제 균일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좀 더 드라마틱하고 감각적인 다시 그런 연출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속도를 조정해 갈 거예요. 그거를 이제 스피드 램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캡컷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여기 이 영상 부분을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되는 속성이 나오는데 여기 속도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속도라고 있죠. 이 속도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 패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기 또 표준이 아니라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자, 곡선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뭔가 옵션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템플릿들은 미리 다양한 속도 값을 세팅을 해둔 템플릿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템플릿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 좀 더 나만의 내 입맛대로 디테일하게 이 속도 조절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사용자 지정을 하시는 게 더 맞고요. 다시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이 영웅이라는 요거를 한번 탭을 눌러볼게요. 이 템플릿을 아까 활용을 했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에 맞는 약간 이런 W 모양의 이런 속도 그래프가 나오죠. 요걸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눌러서 스페이스를 눌러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다시 또 빨라졌다가 다시 돌아오죠.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그래프의 높낮이, 이 높낮이는 저런 그래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고 다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려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높낮이는 속도에 대한 컨트롤이고, 중간에 보시는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이 포인트는 시점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속도를 빠르고 느리게 조절할 건지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직접 이렇게 사용자 지정을 누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만 만약에 하면, 위로 올리면 제가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속도가 빨라졌다가 여기는 좀 평범해지겠죠. 여기서 이 가운데 점을 잡고 내리셔야지 두 개가 양쪽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내리면 여기선 빨라졌다가 다시 여기는 느려지겠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 곡선을 이용해서 스피드 램핑, 디테일한 속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 같은 영상이지만 이런 후보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 최종 결과물의 차이는 꽤 날 수가 있어요. 이게 후보정의 힘입니다. AI 영상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적절하게 필요한 것에 따라서 후보정을 하시는 게 남들과 더 차별화된 이런 좀 더 업그레이드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미드저니와 나노바나나를 통한 AI 영상 활용 꿀팁 2탄 카메라 앵글 및 제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AI 영상의 핵심은 정확한 연출을 위한 프레임 이미지이고요. 이 프레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미드저니로 먼저 때깔 좋은 키 비주얼 이미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 나노바나나로 이 키 비주얼의 일괄성을 가진 이 다양한 구도, 앵글, 이런 화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거기에 AI 툴에서만 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최종 영상 편집 툴을 통해서 이런 스피드 램핑 후보정을 또 하면 보다 더 드라마틱한 연출을 할 수 있다는 방법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